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6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댓글창에도 인사를 나눠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갑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갑자기 석유 가스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설명한 것이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동해에 석유 가스전이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미국의 전문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는 건데요. 이 분석이 맞다면 우리나라 천연가스가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을 경신한 가운데 다소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이 석유가스전 계획을 두고 48년 전에 유사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요. 경북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를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요. 하지만 원유로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 소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라니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서 철저히 숨어있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한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석유가스 전 매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대통령이 정책적인 발표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그 포항 앞에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자면은 신인규가 이번 주 로또에 1등에 당첨될 가능성. 이게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현실은 늘 그 로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기름이 석유가 포항 앞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를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이슈화시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석유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시추 작업까지 가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산자부 장관을 옆에 앉혀놓고 이런 식의 그 말의 무게를 동원해서 할 사안이었는지 저는 매우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이 주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뒤이어 나오는 뉴스 키워드와도 연관되어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21% 역대 최저 지지율. 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 긍정평가가 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와 대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 최저치인데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도 70%로 나타나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5%로 꽤 낮은 지지율에 그쳤고 서울과 인천, 경기가 각각 17%, 18%로 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0%, 40대는 8%로까지 낮아집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좀 상반된 해석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권의 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었는데요. 이 총선에서 왜 박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뼈 빠지게 뛰겠다면서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 또 한 몸으로 똘똘 뭉치자는 의원들, 그리고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는 비대위원장. 이러니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강하게 직격을 했는데요. 5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한 것을 두고 이날 군에서 사망한 훈련병 연결식의 날 행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무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에서 8% 한 자리 숫자로 발표되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 여론조사로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 이제 긍정평가율뿐만 아니라 최고 부정평가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거든요. 뭐 영수회담이라든지 기자회견, 뭐 심지어 기자들 대상으로 계란말이까지 다 말아서 이제 대접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장기는 다 발휘했는데 결과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7을 찍고 21%의 긍정에 불과한 수치가 나온 건데 결국에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그 사회에서 주된 활동들을 하는 계층에서는 이제 10%대 내지는 40대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건 거의 충격적인 수치고요. 또 TK에서도 부정평가보다 이제 긍정평가가 20%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위험 신호고요. 무엇보다도 중도에서 지금 무당층에는 10%, 중도 15%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작용하는 쪽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제 마음이 떠났다라고 확진을 저도 될 상황이라고 보고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인 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지시했다라는 사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좀 절망을 느꼈을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찬회 장면에서 대통령이 우리 훈련병이 사망을 당해가지고 연결식을 하고 있는 그 날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면서 욕 좀 먹더라도 맥주 좀 마시자 이런 발언들은 저는 성남 민심에 저는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보수정당에 계셔보셨는데 이 108석이 큰 숫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가져간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저는 말을 매우 했다. 과분한 의석을 국민들이 너그럽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108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재의결 국면에서 역할을 하는 뭐 이 정도 수준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 속에서 더 큰 정치력과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도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인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비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고 뭐 108석도 그 전에 총선에 비해서는 5석 늘었으니까 뭐 위안을 삼겠다. 뭐 거의 학교에서 퇴학 직전에 학생이 뭐 낙제라도 면했으니까 뭐 엄마한테 자랑하는 뭐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국민들의 속을 좀 뒤집어 놓는 인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와중에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또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님 같은 분은 여론조사를 자기가 높게 나올 때만 인정하고 수치가 낮게 나올 때에는 조작설을 늘 들고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고 좀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로 그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모든 자료를 보시니까 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공수처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갑자기 여당에 있는 패널들은 공수처를 이럴 건 왜 만들었냐 이런 식의 논점을 일탈시키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라는 아주 정권 차원에선 빨간불이 켜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민심과 떨어졌는지를 반성하기는커녕 여론조사 자체가 또 조작됐다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 맥락 그대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사인과는 너무 동떨어진 오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진
쏟아집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뉴스 끼어들어 넘어가 보죠. 네, 오락가락 대통령실 입장. 네,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처음 보도됐는데 또 그게 바뀌었다고요? 네, 지난 5월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서 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야단을 쳤다라는 취지로 전했습니다. 미숙한 업무 처리를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이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특히 문제가 된 8월 2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으나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건에 개입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는데 여러 물증과 증언이 나오면서 개입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하지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법적이었으면 왜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인정을 하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오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볼 때 국민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월권이라서 번복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통화하는 걸 가지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면서 또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대통령이 어느 법을 위반을 했고 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밝힌 분 있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공식 라인이 아닌 대통령실의 관계자 인용은 노이즈, 즉 잡음이라면서 이 기사 신뢰도가 낮다고 입장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 네, MBC 보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성일종 사무총장 이야기부터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헌법을 위반했는지 밝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딱 짚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 좀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선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로 처음부터 떳떳하면은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될 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논란이 제기되면 해명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처음에 나온 게 경로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경로가 없다 이러면서 거짓말쟁이처럼 박정훈 대령을 몰아가다가 사실이 확인되면 경로가 죄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화도 똑같습니다. 전화한 게 나왔다. 그럼 전화한 게 죄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외압이 나오니까 외압이 죄냐. 박정훈 대령은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이분들이 법을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일종 총장님은 이 정도의 법률 해석을 하시니까 이또이로 무미가 인재로 보이는 겁니다. 전혀 인재가 될 수가 없는 분을 갖다가 보시는 건데 제가 법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사법 절차, 준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사 같은 것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누구라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먼저 밝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첩이 완료된 그 서류를 갖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회수해 왔다라면은 이 회수의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수사 개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군사경찰법에 보면은 그 부대의 장만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만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는 나와 있고 그 시행령에 봐도 수사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에는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하면 그 수사라고 돼 있습니다. 하면 그 내용이 관할이 벗어날 때는 민간 법원에 그러니까 경찰이죠.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의 업무는 수사를 초동 수사를 하고 그것을 법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경찰에다가 이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상이나 군사경찰법에 따라도 이 수사 업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에 넘어간 이후에도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청장조차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건 더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마치 외압을 넣고 개입을 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이 해명으로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안에 관련되신 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이 입장은 수사 개입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해설 감사하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와중에 석유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석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저도 이번 주에 로또 하나 사서 당첨되면 참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논란. 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당원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임기가 2개월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부터 당원 당규 개정 수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당원 의견의 반영 비율을 20%로 늘리는 안과 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도록 한 당원 당규 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큰데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를 한 뒤 2027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 당내 논쟁을 크게 좀 불러일으킨 건 아무래도 당원권 강화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부 강성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30일 그 소셜미디어 X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친명계 핵심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사실도 좀 오늘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7인의 출신 소속인 한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는 예정됐던 당헌 당규 개정 절차 논의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당원 민주주의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논쟁이 있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는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굳이 필요성이 없을 때 굳이 개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의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좀 깨뜨리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당원이라 그러면은 당의 헌법이거든요. 근데 헌법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좀 정당의 건강한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라는 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정당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원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원들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다 보면은 소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다대표되는, 그러니까 소수의 과다대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또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의 표심을 20% 반영하자라는 그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서는 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자체가 간선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 내지는 중립적이면서 편향성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신뢰도 중요한 가치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당원들의 의사가 표현돼서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전 그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또 북한 오물 풍선. 네, 주말 사이 북한에서 또 오물이 든 대형 풍선이 날아와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2일까지 약 720개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천공항 여객기 4편에 이착륙이 지연되는가 하면요. 또 풍선에 매달린 오물이 주택가에 있던 차량에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1톤 트럭이 운전석 쪽에 있는 타이어에 불이 났다고도 하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맞대응을 하자 북한 측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한국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에 이 100배의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야에서 관련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에 대한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면서 신사협정과 대화 채널 복구를 운운한다. 또 이제 상황 인식이 아니라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남북이 신뢰 회복을 할 때까지 이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짧게 우리의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북한에서 무인기도 넘어오고 이제 풍선까지도 넘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화학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강대강 극한 대결로만 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권 여당이 숙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안전과 민생 문제로까지 확산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삐라 문제는 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대화 채널을 통한 좀 저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처럼 남북 대화 자체가 경색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3일 뉴스 리액션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로또 잊지 마주시고요. 꼭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슈퍼챗 주에 많이 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는 것으로 제가 가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